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2026년 2월 17일 âm 역으로 1월 1일 설날 저녁입니다. 간만에 연휴 잘 쉬고 계신지요? 나름 그죠? 현재까지는 좀 평온한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평온하고, 지금은 1월 1일 설날 저녁 시간, 현재까지는 큰 이벤트는 없어요. 좀 무난. 근데 일부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은 지금, 어차피 그죠?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어찌 보면,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간다. 인공지능은 지금 이 시점에 인공지능을 빼버리면, 그죠? 이 마이너스 성장, 이런, 약간, 시대적인 어떤 패러다임이다. 아니면 이게 뭔가 좀 찜찜하다. 어떤 그런, 그죠? 약간 양극화, 이런 갈림길,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항상 그 부분에 약간 신경이 써요. 근데 지금 어떤 예전에 그죠? 한번 후폭풍을 일으켰던 어떤 딥시크가, 또 조금, 거론되는 시점. 얘가, 어떤 식으로 또 나오냐에 따라서 그죠? 또,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또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조금은 있어요. 어쨌든 지켜봐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책도 좀 보고, 이번 휴 쉬면서 가장 좀 많이 집중해서 보는 게 자원이에요, 자원. 자원 전쟁. 그쪽 부분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원 전쟁, 그죠? 이런 부분을 거론하다 보면 이 주식 시장은 약간 착각하는 것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죠? 지금 이 과거에는 어떤 지구촌이라고 그러죠. 지구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이 어떤 1차 가공,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인도네시아에서 광석이 많다면 그 광석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중국이 잘하는 재련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재련된 어떤 원자재를 또 다른 국가에서 갖고 와서 상품화 시켜서 또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어떤 순환 구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죠? 지구촌이죠. 지구촌. 지구 경제. 그러니까 서로가 잘하는 거를 하자. 약간 그런 시대를 살아오다가 지금 어때요? 자원 전쟁이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잘하는 분야를 협동, 공조하는 게 아니고 무기화하는 거죠. 전쟁 무기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갑자기 자급자족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지금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와의 어떤, 그죠? 이 위치가 완전히 틀려지는 어떤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결국은 제가 보는 관점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떤 그 정치적인 야용, 욕심, 이 부분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생각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 어떤 중요한 어떤 변수는 2027년이 되겠죠. 2027년이 분수령. 그러다 보니까 지금 3연임에서 4연임으로 가냐 안 가냐 기로가 2027년. 그래서 그때 대만을 침공한다 어쩐다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와 도는 것이고, 트럼프는 올 10월 달 선거에 올인하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일본의 어떤 다카이치 사나이의 압승 이후에 나올 일본이 어떤 식으로 갈지, 이런 전 세계가 어떤 치열한 경쟁 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결국 기술 패권 또 자원, 이런 전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이 어떤 자원 관련된 어떤 주식, 이런 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상을 이래 찍다가 질문을 하신 게 있어요.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가? 좀 너무 그죠? 단순하기도, 어찌 보면 좀 너무 익숙한 분야이기도 하고, 예전에도 한번 공부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질문의 요지가 그래요. 요즘 ETF가 모든 것을 끌어간다. 정권방송이든 뭐든 처음 ETF죠. 그죠? 근데 이 ETF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대략 뭔 줄은 알겠는데 정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 ETF가 우리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그런 질문이죠. 어찌 보면, 그죠? 이 글 한 몇 자를 적어서 답변을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다 생각했는데, 또 가만히 듣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단어적 의미만큼 그래 간단하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또 다른 분들도 똑같이 공부가 필요한 분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이 시기에 그죠? ETF 자금이 한 300조를 그죠? 운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만큼 ETF의 파급력이 크다. 그럼요, 여기에서 ETF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ETF는, 그죠? 그냥 ETF가 뭐냐 하면 상장지수 펀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지수 추종이라는 거죠. 우리 뭐 코스닥 150 추종하듯이. 요즘 대세죠. 코스닥 150. 그런 식으로 어떤 상장지수 펀드, 이쪽이 ETF라는 상품인데, 개별 종목 하나를 우리가 매매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근데 그거를 똘똘말이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그냥 뭉쳐둔 거예요. 바스켓 매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원전이면 원전, 반도체면 반도체, 장비면 장비, 소부장이면 소부장,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특정 테마의 주식들을 끌어모은 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매매하는 거. 한꺼번에 상품화 시킨 이런 것들을 ETF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ETF는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생각하는 대부분은 뭐다? 패시브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쪽에 있는 게 액티브. 그러니까 패시브라는 건요, 자동차로 따지면 자율주행 같은 거. 그냥 프로그램 딱 해둔 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어떤 패시브 ETF다. 패시브 ETF는 무조건 지수를 추종해요. 그리고,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아니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종목군 한 50개 한정,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그러니까 패시브 ETF는 그 ETF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만 추구라고 사는 거죠. 지수 추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기업의 펀더멘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 회사가 실적이 나빠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기계가 그냥 사는 거예요. 이번에 430의 실적 완전히 엉망인데, 근데 이거를 산다고?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멍청해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냥 욕 안 들어먹자.
지수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거진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수 1000포인트 올랐는데 수익이 요거밖에 안 돼? 그런 건 면피용? 일종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고 욕도 들어먹기 싫고 그냥 컴퓨터가 알고리즘이 기계가 사고팔고 하는 거야. 이게 패시브 ETF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에 돌고 있는 대부분은 그냥 패시브다. 기계가 사고팔고 한다. 이래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도 많이 생기죠. 우리가 그러죠. 지수놀이. 제가 그래 표현하죠. 지수놀이 한다고. 그거는 뭐다? 그냥 기계가 사는 거예요. 뭐 잠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2차전지, 바이오, 시가총액 큰 것들만 죽으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권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면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전부 추천하는 게 뭐예요? 바이오, 2차전지 그런 것들만 죽으라 추천하죠. 그거 왜 그래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런 애들이 ETF에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즘은요 ETF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그것만 추천해 주는 거야. 최소한 요건 안 먹는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뭐 굳이 뭐 어떤 펀드 매니저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죠? 어찌 보면요 그 시장의 정답지는 공개되어 있어. 코스닥의 정답은 1, 2, 3, 4, 1, 2, 3, 4, 1, 2야 하고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정답지를 보고 그 안에 10개 있는 종목들을 그냥 뽑아내서 집어넣는 넣는 거야.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펀드 매니저다 뭐다 걔네들이 실력이 어쩌고 그러니까 아무 쓸데기 없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컴퓨터가 알고리즘이 사고팔고 한다. 그래서 기업이 실적이 좋든 나쁘든 막 그냥 사재낀다. 이건 뭐죠? 결국 왜곡이라는 거예요. 왜곡.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실적이 나쁘든 좋든 이 ETF 안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은 계속 오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은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ETF의 어떤 역습. 이런 왜곡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어찌 보면 병들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무서운 게요. 반대로 기계가 계속 사기만 할까요? 어느 날 갑자기 기계가 팔기 시작하면 급락을 불러. 매물을 불러. 프로그램대로 세팅한 대로 움직이니까. 만일 여기에서 잘못되면요. 기계가 매도를 때리면 하루에 400포인트, 500포인트가 빠지는 기괴한 일이 벌어져요. 왜 이래? 그거는 ETF의 어떤 저주 같은 거예요. 그만큼 ETF가 오를 때는, 상승할 때는 기계가 막 사니까 그냥 막 치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또 그죠?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역이용해요. 현물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싶을 때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시켜서 자기네들 갖고 있는 주식을 고가에 다 팔아치우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인들이 죽으라고 사는 이유는 뭐다? 팔아먹을 자신이 있다. 누구한테? ETF한테. 프로그램 매수 유발시켜서 파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아주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인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 분위기를 점점 만들어준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일종의 어떤 문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요, 또 하나 보면 요즘 시장에서 그 유행하는 게 그거죠.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것들은 뭐죠? 곱하기 2배, 추종. 이런 것들은 또 뭐죠? 대부분요, 레버리지 인버스든 곱하기 2배 이런 상품들은 그냥 단타예요, 단타. 치고 빠지고 장투가 아닌 어떤 시간의 어떤 제약을 받는 상품이다 보니까 단타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지수를 막 흔드는 거죠. 교란시키는 거죠. 오를 때도 급속도로 오르고 빠질 때도 폭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이런 ETF가 세상이 되면 점점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이 파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예전에는 한 2, 3m 파도가 위험하다 했는데 이제는 2, 30m 파도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지금 와 있다. 이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ETF, 그죠? ETF 그 어떤 포함되지 않은 주식들은 계속 떨어지고 걔네들만 계속 오르고 그런 세상이 지속되느냐? 계속 가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모든 증권사나 뭐 상품이 ETF ETF 상품에서도 패시브만 죽으라고 내다 팔아요. 경쟁적으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먹을 게 없어. 계력장세. 어떤 ETF 상품은, 그죠? 위험한지 알면서도 고객이 그냥 돈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막 산다. 그런 종목이 나중에 하락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손실도 벌어진다. 그럼요. 걔네들도 알아요. 증권사도 알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은 그죠? 웃어먹는 뭐가 달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단 먹고 보는 거야. 막 그냥 하는 거야. 하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터져요. 그럼 그때 와 무섭다 하면서 이제 대체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하겠죠. 저는 그게 수순이라고 봐요. 지금 시장은 ETF에 포함되지 않았던 많은 종목들이 끝없이 흘러내려. 또 그런 상품은 손절이 손절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2500 시대나 코스피 5000 시대나 비교를 해보면 중소형주는 코스피 2500 시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놀고 있는 종목들이 널려 있어. 그게 다 이 ETF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게 영원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느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때요? 패시브 반대가 뭐래죠? 액티브라 그러지. 액티브. 이 액티브는 패시브가 자율주행이 나가면 액티브는 베스트 드라이버야. 내 택시 40년 했는데 부산에서 40년 운전했는데 우와 노련한 운전기사 이런 거죠. 그래서 주식 한 40년 한 펀드 매니저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패시브 상품은 컴퓨터가 알고리즘이 자동 매매, 액티브는 노련한 주식 경험이 풍부한 펀드 매니저가 매 순간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종목 빼. 이 종목 집어넣어. 이 종목 사야 되는 거야. 이 종목은 위험해. 사람이 판단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어쩌면 액티브. 근데 액티브는 뭐죠? 책임이죠, 책임.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경쟁을 펼친다. 그럼 생각해보면요. 주식 경력이 40년 된 펀드 매니저가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램만 못해요? 못한 게 아니죠. 주식시장은요. 내가 주식 40년 했는데 필요 없어. 어제 계좌 튼 아줌마 100명이 몰려와가지고 이거 무조건 사주세요 하면 상한가 가는 거야. 그게 돈의 힘이죠. 수급의 힘. 이 펀드 매니저는 이거 지금 적자 났어요. 망해요. 엄청나게 위험한 주식이에요. 사면 안 돼요. 하지만 어때요? 이 아줌마들은 아니 괜찮아요. 내가 아는 아저씨가 이거 무조건 따따블 간다 사라 했어요. 무조건 사주세요. 100명이 무조건 올인 해버려. 상가 가는 거야. 펀드 매니저는 어제 계좌 튼 아줌마 100명한테 진 거야.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왜곡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말씀드려요. 주식은 진실 게임이 아니다. 진실 게임이 아니다. 돈놀이다. 머니 게임이다.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ETF도 똑같은 거예요. 패시브는요. 프로그램대로 한대 있죠. 어제 계좌 튼 아줌마 100명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게 패시브예요. 액티브는 노련한 아주 경험이 많은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단기간은 그죠? 패시브가 뭐 역동적이고 재밌을 줄 몰라도 결국은 액티브가 살아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시간차를 두는 거죠. 시간차.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죠? 일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 처음에는 패시브 ETF가 주를 이루면서 상승을 하다가 이후에 와, 해도 너무하네.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는 도저히 못 사. 그런 각성하는 상품이 나와.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액티브 상품이 이제는 서서히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활개를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금이 밀려 들어오면 제 생각에는 패시브가 아닌 액티브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죠? 이 주식판에서 노는 돈하고 조금 틀려요. 제가 요즘 들어서 배당주를 고를 때, 그죠? 배당주를 고를 때, 기준을 배당률 한 5% 정도로 자주 말씀을 드리죠. 5% 정도 주는 배당주는 무조건 사서 들고 가면 된다.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부동산, 물론요, 어느 시대냐 따라서 판단은, 기준은 달라져야 돼요. 지금 시대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 이래 보면, 한 원룸, 보통 일반 오피스텔 원룸, 이런 것들의 부동산에서 투자 자금 대비 수익률이 한 5%, 그 정도 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이 침체기니까 5%만도 못해요.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물론 뭐 서울, 강남 이런 데는 틀리겠죠. 근데 일반적인 어떤 지방은 5%그 정도도 받아내기가 엄청 힘들어요. 근데 보통 이제 원룸,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 샀어. 임대료라는 걸 받죠. 월세 이런 걸 받죠. 그 기준이 보통 5%라는 거예요. 그럼 5%에서 건물 감가상각이나 뭐 어떤 유지 관리비 이런 것들을 또 나중에 보면 다 떼야 되겠죠. 그래서 뭐 내 실제 수익은 뭐 한 3% 후반대 4%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어떤 개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에 있는 돈들은 뭐다? 그 정도면 더 충분해. 그 정도라는 건 뭐죠? 은행 이자보다는 낮잖아, 그래도. 은행 이자 지금 2.5%인데, 근데 지금 3% 후반 4%면 원룸, 뭐 오피스텔 충분히 수익이 좋은 거야. 그런 판단을. 주식적인 입장에서는, 그거 먹자고요? 그죠? 그런 관점이죠. 근데 안 그래요. 시중에요. 그죠? 메이저 은행 이런데 지금 1년짜리 적금, 단기 적금 들으면 수익이 한 2.5, 2.7 요 정도 줘요. 그래도 돈이 엄청나게 몰려 있어요. 그런 돈들은 왜? 바볼까요, 정말? 돈의 성격이에요. 주식쟁이도 똑같아요. 내가 주식 투자를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이 있으면, 아이고, 100만 원 이거 있으나 없으나, 뭐, 인생 뭐 있나? 그냥 한번 찍는 거야. 뭐, 동전주. 그죠? 아니면 초급등주 찬 데서 52주 신고가 가는 거, 그런 거 막 따라잡는 거예요. 빨리빨리 승부. 그런 것 때문에. 100만 원 있으나 없으나, 그런 개념. 그런데, 이 돈을 한 10억 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100만 원을 날려버린다. 내 인생이 완전히, 그죠? 나락으로 가진 않겠죠. 10억이 있는데 이걸 다 잃어버린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속은 어떨까요? 돈이 크면 클수록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는 머리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지고 간은 작아져요. 그리고 시장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조건은 뭐다? 나는 첫째 조건은 안 망했으면 좋겠어. 두 번째 조건은 안 망했으면 좋겠어. 세 번째 조건은 안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무조건 우량주를 찾는 거예요. 우량주를 찾다 보니까 에이, 설마 은행이 망하겠어? 그래 금융주에 몰리는 거예요. 설마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대형주에 몰리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불안해서 안 사. 왜? 내 돈은 소중하니까. 그런 개념이죠. 근데 결국 뭐다? 이 배당주는 5% 이상만 되면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그 다음은 뭐다? 이 회사가 망한 회사인지 안 망한 회사인지 얼마만큼 튼튼한지 그 자신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 이 회사가 얼만큼 탄탄한지, 돈을 버는지, 내년에도 5% 이상 줄 건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하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시중에는 돈이 계속 들어와요.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계속 차단을 해요. 그리고 많은 돈들이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으니까 수익을 쫓아서 주식시장으로 와요. 그 돈들은 무슨 테마 해서 단타를 친다. 이런 돈들보다는 결국은 배당 아니면 ETF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배당을 투자하는 돈들은 처음에는 금융주, 절대 안 망하는 거.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배당이 조금 낮아도 안전적인데, 이쪽으로 1차적으로 먼저 몰려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B급, C급으로 나눠지겠죠. 그 중에서 반드시 전제 조건은 안 망할 회사들은 이후에는 우상향, 계속 주가가 오를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는 작년부터 배당주를 엄청나게 많이 사들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한 번씩 공시가 막 뜨죠. 처음에는 12월 달에 가장 그런 현상이 크게 나타나요. 왜? 배당을 공시를 한 만큼 기준이 지나면 주가가 빠져버려요. 내려가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회사가 특별한 일이 있은 게 아니고, 이제 내일부터 나는 배당을 못 받는데, 배당은 400원 주는데, 그럼 400원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심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사고자 하는 사람은 어제까지 샀으면 내가 400원 배당을 받았었는데 오늘부터는 못 받으니까 최소한 400원 정도는 빠져야 내가 매수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심리적인 현상 반응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요. 개인은, 사람은, 주시장은 뭐다? 망각이란 걸 무지 잘해요. 망각. 잊어버려요. 12월 달까지는 내가 너 배당 얼마 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절대 안 사. 하지만요, 1월 달만 딱 되면 모든 게 포맷되고 망각을 해버려요. 이 회사가 배당을 줬는지, 배당 나게 됐는지, 앞으로 주기는 주는지, 뭔지 관심이 없어져. 그냥 차트 보고, 바닥이네? 얘가 앞전에 왜 이래 많이 빠졌지? 저가네? 쌍바닥이네? 삼중바닥이네? 그냥 사러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꼬як꼬약 어느 순간 되면 배당 때문에 빠졌던 그 주가를 다 회복해가 있어.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배당금은 순순히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배당주의 투자 매력은 그런 거예요. 항상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대중들은 망각을 잘해요. 그래서 그 순간만 딱 기다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배당을 확보하고 이후에 주가는 우상향 찍찍찍찍 반등을 해가 어느 순간 제자리로 가 있다. 그게 배당 투자의 매력이다. 그럼 나중에요, 한 두세 달 있으면 꽃피는 춘삼월, 봄이 오면 어느 날 띵동 해가 문자가 왔어.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그게요, 생각보다 짭짤해요. 내 계좌의 수익이 갑자기 5%가 쑥 들어오는 거야. 전체 금액의 투자 금액의 5%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요, 이 계좌가 순식간에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확 들어오다 보면 그게 엄청난 흑자 전환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배당 투자의 매력. 이건요,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석 투자예요. 정석 투자.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때요? 주식시장은 우리가 뉴스를 틀면, 정권방송을 틀면, 정권방송에서는 막 ETF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요. 항상 말씀드리죠. 정권방송은요, 9시 뉴스가 아니에요. 그죠? 정권방송은 9시 뉴스가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식 광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 저는 어느 대학교 교수인데요. 저는 어느 연구소 소장인데요. 그 사람들은요, 왜 나왔어요? 학술적인 연구 성과를 말해주는 자리가 아니고, 결국은 돈을 받고 그 자리에 왔을 때는 광고해주는 거예요. 홈쇼핑하고 똑같은 거예요.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패널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이 물건 홍보는 안 하고 딴짓하고 있어. 헛소리 하고 있어. 그럼 그 패널이 팔릴까요?
앞으로 또 초대받을까요? 끝이죠. 너 아웃. 그래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받은 돈의 대가만큼 그 증권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 말만 골라서 해야죠. 그래야 보너스도 받고 다음에 또 초빙을 받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ETF를 사세요. 패시브가 어쩌고 주식은 무조건 뭐 고민할 거 없어요. 무조건 ETF 코스닥 150 사놓고 자면 돼요. 그죠?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 정권 방송을 틀면 거기에서 빨려드는 거예요. 홈쇼핑 계속 틀어놔 보면 심심해서 볼 거 없어 틀어놨는데 홈쇼핑 뭐 그냥 나는 보기만 했는데 한 3일 있으니까 띵동 해가 뭐야? 하니까 택배 왔어요. 보니까 그 물건이 우리 집에 뜨고 와 있어. 난 주문한 적 없는데 실제는 본인이 주문했는데 빨려드는 거예요. 정권 방송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없이 사고 팔고 해야 돈을 버는 그런 쪽이 그쪽 부류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려드는 거죠. 돈 좀 있다 싶으면 공포. 추석 연휴, 설 연휴 시작 전에 주식을 좀 팔아서 현금을 다 쥐고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방송으로 열심히 때려야, 광고를 때려야 설 시자마자 이 사람들이 왕창 또 주식을 살 거야. 그런 식으로 꼬드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려서 잘못하면 52주 신고가 주식을 사는 수도 있다. 이 사람들 어때요? 나와서 어때요? 무슨 신도 아니고 맨날 지가 추천한 거는 수익률이 뭐 80%, 100%다 올랐대. 단 한 명도요. 내가 추천해서 떨어진 주식, 내가 저번 주에 이 주식 추천했는데 이 주식이 마이너스 얼마만큼 났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빠졌는데 왜 빠졌는가? 그래도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지만 들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없어요. 100개 이야기 해가지고 90개 떨어진 거는 말도 거론도 안 해요. 100개 중에서 올란 10개만 내가 추천했는데 이거 올랐어요. 이것만 많이 올랐어요. 열심히 떠드는 거. 그게 걔네들의 직업이에요, 직업.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죠? 그걸 정보라고 뉴스라고 착각을 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죠? 부동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계속 유입하려고 하는 것은 자꾸 나쁜 의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긍정적으로 따져보면요. 금융도 이제 주식 투자로 들어오는 돈은 뭐죠? 이런 돈들을 생산적 금융이라고 그래요. 생산적 금융.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이 돈은 이 돈 자체가 계속 생산 활동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자금, 뭐 코인 자금 이런 거 어때요? 이 돈들은 죽은 돈이에요. 그 안에 딱 들어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이자를 줘요. 코인, 그죠? 코인이 무슨 생산 유발 활동을 하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코인은 코인이지. 코인이 회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 부동산 자금, 그죠? 부동산의 시세 차익만 나오지. 걔가 뭐 이자를 줘, 뭘 줘? 내가 금덩어리를 왕창 사놨어. 그러면 시세가 변동은 있을지언정 그 금덩어리가 내한테 이자를 줘요? 안 주잖아요. 배당을 줘요? 안 주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뭐죠? 그 들어온 돈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그 돈들이 나한테 배당을 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적 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자금에 많은 돈들이 주시장으로 몰려 들어오고 그 돈들이 또 생산적인 활동을 벌이고 이거는 좋은 거죠. 이거를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가 어쩌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쨌거나 건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시간의 흐름에 비교해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금융권이 그래 바보가 아니라면 결국은 ETF가 300조 시대를 접어들었는데 그 패시브만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이제 한계를 느낄 것이다. 결국은 각 금융사가 뭔가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시장이 이제는 올 것이다.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액티브 ETF가 새롭게 대거 출범할 것이고, 그 액티브는 결국 노련한 경험이 많은 펀드 매니저가 시장에 있는 피가 아주 많이 붙던 버블이 뭐 엄청난 이런 종목을, 그죠? 바이오 2차전지를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알짜배기, 실적은 엄청나게 좋은데 주가는 52주 체제 바닥에 놓여 있고 배당은 지금 봐도 한 5%, 6%, 7% 정도 되는 이런 주식들이 막 널려 있어. 내가 액티브 ETF를 책임지는 내가 매니저라면 저는 그런 주식 과감하게 다 주도 않겠어요. 왜? 결국은 수익률이 성부니까. 자신 있다고요. 이 회사 어차피 바닥인데 더 이상 손해볼 것 없어? 이 가격에 사서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배당이 한 6%, 7% 될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자금으로 그런 것들만 왕창 사는 거죠. 그러면 1년 지나서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존의 패시브 ETF보다 액티브 ETF를 운영하는 어느 정부사의 어떤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어떤 상품이 수익률이 탑, 랭킹 1등 했다. 그거 전체적으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액티브 ETF가 전반적으로 막 순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 그러면 유행은 벗어나는 거죠. 왜? 고객들이 찾아가니까. 저 패시브 말고 액티브 ETF, 누구누구가 운영하는 거. 옛날에는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롱롱 오고, 오래 전에. 그죠? 미래에셋 처음 생겼을 때 박현주 펀드라고. 그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줄을 4시간, 5시간 사람들이 줄을 서는 그런 희한한 풍경이 연출된 시기도 있었다는 거죠. 역사는 돌고 돈다. ETF가 돈이 된다. 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ETF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막 ETF 사주세요. 그냥 사는 거야. 패시브가 뭔지, 액티브가 뭔지 그런 것도 구별도 못해. 그렇지만 곧 구별하는 세상이 올 것이고, 그 시기가 되면 노련한 펀드 매니저는 바닥에 있는 중소형 우량주, 고배당주 이런 것들을 담을 것이다.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그 시장에서 패시브 ETF 때문에 외면받았던 그런 종목군들이 대거 폭등하는 그런 시기가 곧 올 것이다. 또 그 시기를 촉매제, 촉발시키는 것은 배당, 그죠? 배당 소득 분리과세 이런 부분이, 그죠? 여러모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또 배당 투자를 유도하는 부분, 또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쪽을 좀 밀어준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 또 정권사들의 어떤 패시브의 한계, 결국은 액티브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걸 복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지금은 배당을 주는 우량주를 야금야금 사서 들고 있으면 결국은 어느 순간 폭발을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액티브의 최고 수혜주로 우량한 배당주는 중소형주들이 폭발적인 시세를 연출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 생각하면서 제가 계속 그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요, 주식시장에 100%라는 건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바이오, 2차전지 이런 거 집값 총액 크다고 이거를 추격하고 쫓아가고 그걸 사는 것은 안 좋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액티브 ETF의 시대가 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그쪽으로 길목 지키게 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ETF, 패시브, 액티브 뭐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최소한의 어떤 공부죠.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죠 막연히 ETF 듣긴 들었는데 대충 그 비슷비슷한 거 하여튼 그런 거 있어. 이건 아니죠. 그죠? 최소한 ETF는 상장지수 펀드다.
그런데 ETF에는 패시브와 액티브가 있다. 패시브는 컴퓨터가, 기계가, 알고리즘이 그냥 알아서 사팔사팔 하는 것이고, 액티브는 수동이다. 사람이 한다. 사람이 주체다. 노련한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선정하고 주식을 포함시켰다가 제외시켰다가 모든 걸 주도해서 한다.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설날 저녁 어떤 질문,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